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휴양지에서 선베드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꿈이 현실이 되려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채권과 예금과 같은 곳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야 될 게, 부동산은 좀 자금이 커야 되죠. 그리고 채권과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등락폭이 큽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가장 좋은 건 배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으로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좋은지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건 매달 내가 소비하는 그 지출을 어디선가 채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얼마씩 소비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3달 동안 한 소비를 얼마씩 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 동안 평균 가구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한 달에 132만원을 쓴다고 하고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2인 가구는 204만원, 3인 가구는 301만원, 4인 가구는 369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2인 가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달 204만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당 구조를 만들면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매달 204만원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배당률은 몇 퍼센트 있을 때 가능할까? 이걸 계산해보는 게 좋은데요. 9%, 6%, 4%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넣고 나니까 바로 뒤에 투자 원금까지 계산이 되겠죠. 원금을 봤더니 3억이 있으면은 9%의 배당률로 매달 20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이 있다면 6%, 7억이 있다면 4%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이 표를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뒤에서 표로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라면 이런 표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배당률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원금에 따라서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리얼티 인컴에 투자한다. 가정에서 한 5%라고 볼게요. 배당률이. 그러면 내가 5억을 투자해서 5%의 배당을 받아야지 매달 208만원의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이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는데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125만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되고 얼마 기간 동안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의 투자금이랑 배당률을 알아야지 몇 년간 투자해야 될지 반대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표는 함정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배당 소득세까지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세금을 다 떼고 실제로 내 계좌에 꽂히는 돈을 알아야 되죠. 세금까지 계산을 다 하면 15%를 감하고 나면 오른쪽 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8만원이 아니라 177만원으로 깎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내가 투자 금액이 좀 더 높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 표는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이걸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나의머니 로드 107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구독자 사연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32세의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앞으로 8년 동안 일해서 파이어족을 빨리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소득의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두 분의 소득은 합쳐서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면 800만원 소득에서 절반을 투자해서 수페의 솔루션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절반이라고 하는 이 400만 원을 투자하지만 소득은 꾸준히 늘어나죠. 8년 동안 소득이 증가할 겁니다. 이 늘어나는 소득은 당연히 투자를 이어간다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오늘 솔루션은 400만 원만 투자했을 때 꾸준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배당 기업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랑 과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래
미래를 먼저 보면 앞으로 배당이 높게 증가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현재 배당이 높은 것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 봐야겠죠. 배당 성장률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각오인데요. 과거에 몇 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냐, 이걸 체크했는데요. 5년 10년 이 정도가 아니라 50년 이상 증가한 기업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건 왕족주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왕족주에 해당되면서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그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주를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8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9년 차부터 근로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투자금으로 회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배당 컷을 한다? 그럼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컷 하기 힘든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귀족주, 왕족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보완책으로 통해서 우리가 왕족주를 선택한 거니까, 그런 왕족주 안에서 배당 성장하는 기업만 잘 골라도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앞에 기준으로 뽑은 기업이 2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매달 배당이 필요하니까 147 10월에 배당 주는 기업을 A군, 258 11월에 배당 주는 기업을 B군, 그리고 369 12월에 배당 주는 기업을 C군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각각 한 개의 기업을 뽑을 건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이 5% 이상이면서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하나씩 선별해 보겠습니다. A군에서 선택된 기업은 제뉴인 파츠입니다. 66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고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을 봤더니 5.8%입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자동차 수리 매장인 나파랑 협력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6,000개, 유럽에는 2,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동차 부품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B군에서 선택된 기업은 FB입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올해 1년을 더하면서 왕족주에 들어가게 됐고,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17%, 정말 기가 막힌 상승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크게 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면역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미라 매출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 게 내년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긴 해야 됩니다. 이 매출을 어떻게 메꾸느냐, 앞으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FB도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해가고 있겠죠. 복톡스 기업인 엘레간을 인수하기도 했고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군에서 선택된 기업은 펩시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펩시가 맞고요. 50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고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은 6%입니다. 다양한 음료와 스낵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식품 공룡 기업입니다. 음료보다는 음식이 더 큰 사업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콜라만 파는 기업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탄산 음료로 2등 기업이라고 하지만 매출은 코카콜라보다 한참 앞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배당 기업 3개를 뽑아봤는데요. 왕족주에서도 배당을 잘 주는 기업으로 소문난 기업들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현재 배당률이랑 배당 성장률을 알아야지 어떻게 앞으로 배당이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배당률을 봤더니 2.96%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배당 성장률은 9.62, 그리고 주가 상승률 과거 5년 동안 봤더니 평균적으로 11.62%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맞벌이 부부는 매달 400만원씩 8년 동안 투자할 수 있죠. 이건 정말 끈기가 필요한 투자인데요. 이렇게 투자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원금만 따지더라도 3억 8,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된 그 배당과 이런 걸 다 적용했을 때 총 자산은 7억 7,947만원이 됩니다. 꽤 많은 돈이 불어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총 자산도 중요한데, 내게 나오는 배당금은 얼마나 늘었냐, 그거겠죠. 바로 뒤에서 200만원이 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투자를 했다면 배당금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1년 차에는 투자 원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달 받는 배당이 11만 8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년 차가 됐더니 금액이 엄청 증가했죠. 172만원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했던 200만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추가로 솔루션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년 더 추가로 투자를 한 다음에 20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꽤 늘어났죠. 7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2, 3억은 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를 취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금을 일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8년 차에 172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이 28만원입니다. 매달 28만원씩 원금에서 빼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걸 빼서 쓰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자산이 증식하기 때문에 자산이 깎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좋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금융소득을 늘려야 되는지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큰 틀에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을 4가지 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산, 자본소득, 근로사업소득 중에서 검정색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처음 직장을 다니면 자산이라는 게 별로 없죠. 월급이 내 주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녹여서 우리는 소득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로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과 자본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걸 두 번째 단계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산과 자본소득은 늘어나는데 근로사업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 소득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목표 금액을 더 빠르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목표 금액에 달성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작업도 해도 좋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자산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자본소득으로 모두 걷어들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8년 동안 해서 결정을 이룬 게 자체가 자산으로 소득을 이룬 거죠. 금융소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8년 동안 걸렸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1, 2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올바르게 경제적 자유를 도달해 가고 있느냐,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본소득을 거의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예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세 차익이나 이자 수익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소득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투자 계획을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8년 동안 400만원씩 투자하는 건 상당히 공격적이죠.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간을 넓게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전반전이랑 후반전으로 나누는 게 좋은데요. 30세부터 60세까지는 우리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60세부터는 우리가 노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긴 힘들어지죠. 그때는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회수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적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조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전반전과 후반전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전반전에서는 당연히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 등 자산 배분을 하면서 연금저축이 아니라 일반 계좌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이때 함께 연금저축을 투자한다는 건 후반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60세부터 나는 연금을 수령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30세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30만원을 넣으시면 되고, 그 뒤로 가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야겠죠. 관련돼서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고 얼마씩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나의 머니 로드에 나오는 책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맞벌이에 대한 이야기 10페이지 정도 되는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으니까 2023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책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